대학병원의 중환자실. 공기는 절망과 기계음 그리고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10살 남짓의 소녀 유나는 침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신경 독소가 아이의 몸을 파괴하고 있었다. 담당 의사인 천재적이지만 괴짜로 유명한 차민준 박사는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검사를 했고 모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아이를 죽이고 있는 독소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그는 아이의 보호자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이의 보호자는 마지막 소원을 말했다. 아이가 가장 사랑했던 충직한 진돗개 호두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것은 병원의 모든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실패감과 가족의 절망 앞에서 차민준 박사는 규칙을 구부리기로 했다. 개 호두가 중환자실로 들어왔다. 개는 상황의 심각성을 아는 듯 짖거나 뛰어다니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아이의 힘없는 손 위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고 부드럽게 낑낑거렸다. 바로 그 순간 유나의 생체 신호를 알리는 기계들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심박수가 0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심정지.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의료진들이 제세동기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개 호두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그는 의료진들을 무시하고 아이의 개인 소지품 더미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낡은 테디베어 인형이 있었다. 개는 인형을 물고 그 등에 특정하고 강화된 이음새를 이빨로 찢어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손뭉치 속에서 작고 낡은 장식적인 열쇠 하나를 꺼냈다. 그는 그 열쇠를 물고 침대 곁으로 돌아와 아이의 멈춘 손 위에 그것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크고 단호한 짖음으로 한 번 짖었다. 그 광경에 의사와 간호사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평평한 선을 그리던 아이의 심장 모니터가 갑자기 약하지만 안정적인 파동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이 설명할 수 없고 숭고한 장면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차민준 박사는 아이의 손 위에 놓인 기이한 열쇠를 집어들었다. 아이의 상태는 잠시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위독했다. 이 열쇠가 그들의 유일한 단서였다. 그는 침대 곁을 지키는 충직한 개를 보았다. 그는 이것이 우연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개는 방금 그에게 메시지를, 아이의 목숨이 달린 미스터리의 열쇠를 건넨 것이다. 그의 의사로서의 역할은 이제 그 이상이 되었다. 그는 이제 수사관이 되었고 환자를 살리기 위한 그의 절박한 경주는 방금 하나의 기적적인 단서를 얻었다. 차민준 박사는 그 기이한 열쇠를 들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열쇠에 새겨진 작은 번호를 발견했다. 그는 이것이 사물함 열쇠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그 열쇠가 서울역의 특정 사물함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서울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사물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두꺼운 가죽 표지의 노트 한 권만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유나의 아버지, 천재적인 하지만 은둔자 같았던 연구원 김서진 박사의 것이었다. 그는 노트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끔찍한 진실의 전모를 발견했다. 김서진 박사는 거대 제약회사의 연구원이었다. 그는 조직을 놀라운 속도로 재생시키는 획기적인 재생 촉진제 프로메트스를 개발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파트너이자 회사의 이사인 김태석이 이 공식을 치료제가 아닌 생화학 무기로 암시장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 박사가 그를 폭로하려 하자 김 이사는 그의 집 실험실에서 사고를 위장하여 그를 살해했다. 그리고 윤에게 주입된 독소는 김 이사가 조용한 무기로 개발 중이던 실험적인 신경 독소였다. 그는 잠재적인 목격자인 딸을 제거하고 모든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해 아이에게 독을 주입했던 것이다. 노트에는
이 모든 내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신경 독소에 해독제에 대한 완전한 화학식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 해독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아주 희귀한 생물학적 촉매제가 필요했다. 노트의 마지막 절박한 기록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하지만 마지막 열쇠는 내가 숨겼다. 해독제의 마지막 재료는 내 심장 속에 있다. 호두만이 그 길을 안다. 나의 심장. 그것은 암호였다. 민주는 노트를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제 해독제의 공식을 손에 넣었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재료가 없었다. 그는 내 심장이라는 암호와 호두만이 그 길을 안다는 문구를 보았다. 다음 단서는 명확했다. 그의 임무는 더욱더 복잡해졌다. 그는 이제 의사를 넘어 살인사건의 수사관이자 충직한 개 한 마리를 길잡이로 삼아 생명을 구할 재료를 찾아 떠나는 보물 사냥꾼이 되어야만 했다. 시간과의 경주는 이제 새로운 미스터리한 목적지를 향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차민준 박사는 이제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유나를 대형 병원에 둘 수 없었다. 그는 은밀하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여 아이를 시골의 한적한 개인 병원으로 옮겼다. 물론 개 호두도 함께였다. 새로운 안전한 장소에서 그는 마지막 단서를 풀기 위한 과정을 시작했다. 내 심장. 연구원은 대체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 그는 호두에게 죽은 주인의 물건들 사진 5가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개에게 암호화된 문구를 말했다. 심장을 찾자 호두야. 개가 반응했다. 그는 물건이 아닌 장소를 가리켰다. 그는 민준이 사물함에서 가져온 연구원의 옛 서재벽에 걸려있던 거대한 국립공원 지도로 다가갔다. 그리고 걔는 자신의 앞발을 공원 깊숙한 곳에 특정 하트 모양의 호수 위에 올려놓았다. 민준은 깨달았다. 내 심장은 사랑에 대한 은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연구원과 그의 개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졌던 지리적인 장소였다.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산책 장소. 한편 김태석 이사는 유나가 병원에서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그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회복 중인 유나를 병원 스태프에게 맡기고 개 호두만을 데리고 그 심장의 장소로 떠나야만 했다.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그의 여정은 시간과 그리고 다가오는 적과의 경주였다. 마침내 그와 호두는 하트 모양의 호숫가에 도착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대체 마지막 재료는 무엇이며 이곳 어디에 숨겨져 있단 말인가? 그가 주변을 살피며 마지막 퍼즐을 풀려 애쓰고 있을 때 그들은 다가오는 차량들의 소리를 들었다. 김 이사의 부하들이 마침내 그들을 이곳까지 추적해 온 것이다. 민준과 호두는 외딴 장소에 갇힌 채 적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이 생명을 구할 마지막 재료를 찾기 직전에 수색은 끝났다. 하지만 마지막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트 모양의 아름다운 호숫가. 하지만 그곳은 이제 평화로운 장소가 아니었다. 차민준 박사와 가호두는 김태석 이사의 부하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아직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보스인 김 이사 역시 해독제의 완전한 공식을 원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마지막 재료를 찾도록 압박했다. 민준은 덫에 걸렸다. 그는 일단 협력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어야만 했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대체 죽은 연구원은 이곳 어디에 무엇을 숨겼단 말인가? 다시 한번 개 호두가 열쇠였다. 호두는 땅에 묻힌 물건이 아닌 호숫가의 특정 지점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곳에는 아주 희귀하고 독특한 모양의 꽃들이 자라고 있었다. 민주는 과학자로서 그 꽃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문서에 강력하고 독특한 효소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된 바로 그 희귀 식물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마지막 재료는 심장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아니었다. 이 하트 모양의 호수라는 장소 그 자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재료가 자라나는 곳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죽은 연구원이 남긴 마지막 천재적인 퍼즐이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 희귀꽃의 샘플을 채취했다. 그는 이제 해독제를 만들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찾아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김 이사의 부하들에게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호숫가와 주변 숲에서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민주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형을 이용하여 무장한 남자들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호두 역시 그의 곁에서 맹렬하게 싸웠다. 마침내 민주는 호수 근처의 한 폭포 절벽 가장자리에서 궁지에 몰렸다. 그의 가방 안에는 생명을 구할 재료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것을 적의 손에 넘겨줄 수 없었다. 마지막 절박한 도박. 그는 꽃 샘플과 연구원의 노트가 든 자신의 가방을 폭포 아래의 거센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부하들이 그를 붙잡기 전에 개 호두와 함께 그 강물 속으로 뛰어내렸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알 수 없게 되었다. 적은 전리품을 놓쳤지만 영웅들은 이제 거센 강물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겨야만 했다. 거센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온 차민준 박사와 개호두는 간신히 강계에 기어 나왔다. 그들은 흠뻑 젖고 지쳤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민주는 기적적으로 방수 가방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꽃 샘플과 연구원의 노트가 들어있었다. 그는 여전히 쫓기고 있었다. 그는 유나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해독제를 합성할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다. 개호두가 다시 길잡이가 되었다. 개는 이 지역을 아는 듯 그를 숲속의 한 장소로 이끌었다. 그곳은 바로 죽은 연구원의 버려진 집이자 실험실이었다. 김 이사의 부하들이 이미 한번 휩쓸고 지나갔지만 핵심적인 실험 장비들은 남아있었다. 버려진 실험실 안에서 새로운 시간과의 경주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비상전력을 가동시키고 장비들을 정비했다. 그리고 노트의 화학식과 그가 채취해온 희귀꽃을 이용하여 해독제를 합성하는 복잡한 과정을 시작했다. 그가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호두는 파수꾼이 되어 밖을 경계했다. 수색팀이 가까워질 때마다 개는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민준에게 경고를 보냈다. 몇 시간의 피말리는 작업 끝에 마침내 그는 해독제 한 병을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손에는 이제 유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실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김태석 이사 그 자신이 부하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그를 찾아낸 것이다. 김 이사는 민준의 손에 들린 해독제 병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제 단순히 민준을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 해독제를 원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프로메테스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마지막 열쇠였다. 민준은 궁지에 몰렸다. 그의 손에는 유일한 해독제가 들려 있었고 그의 앞에는 그것을 빼앗으려는 괴물이 서 있었다. 약을 위한 마지막 결전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버려진 실험실 안. 차민준 박사는 자신의 손에 든 단 하나뿐인 해독제 병을 든 채 김태석 이사와 그의 부하들에게 포위되었다. 김 이사는 자신의 완전한 계획을 밝혔다. 그는 그 해독제만 있으면 자신의 프로메테스 생화학무기의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으며 그것을 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완벽한 무기로 만들어 가장 비싼 값에 팔아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저 해독제만 있으면 내 프로메테스는 완벽해진다. 신도 두렵지 않은 군대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지. 민주는 자신이 물리적인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무기로 사용해야만 했다. 그는 해독제 병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근처의 선반에서 폭발성이 강한 화학 약품이 담긴 비커를
함께 집어들었다. 그는 두 개를 섞어 해독제를 파괴하고 작은 폭발을 일으키겠다고 협박했다. 다가오지마 다가오면 이 해독제 내놈의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겠다. 대치 상황은 팽팽했다. 김 이사의 부하들이 망설였다. 바로 그 순간 실험실의 어둠 속에 숨어있던 개 호두가 움직였다. 개는 사람들이 아닌 민준이 미묘하게 신호를 보냈던 낡은 실험실 선반의 녹슨 지지대를 향해 온몸으로 돌진했다. 거대한 선반이 무너져 내리며 김 이사와 그의 부하들 대부분을 분리시키는 장벽을 만들었다. 이제 무너진 선반의 한쪽에는 오직 민준과 호두 그리고 김 이사 단 3명만이 남았다. 절박한 1대1 싸움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해독제가 담긴 바이알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 바이알은 바닥의 배수구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걸렸다. 바로 그때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민준이 이전에 이용했던 사설 구급차 회사가 그의 수상한 움직임을 당국에 신고했던 것이다. 김 이사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지막 증오심으로 바이알을 파괴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 육장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김태석 이사가 마지막 발악으로 해독제 병을 덮치려던 순간 개호두가 다시 한번 그를 막아섰다. 그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김 이사와 그의 부하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차민준 박사는 마침내 해독제를 지켜냈다. 몇 달 후 죽은 김서진 박사가 남긴 노트와 차 박사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김태석 이사는 살인 불법 생화학 무기 개발 그리고 살인 미수 등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해독제는 작동했다. 기적이 일어났다. 유나는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아이의 회복은 길고 힘들었지만 아이는 살아남았다. 차민준 박사는 더 이상 불명예스러운 과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영웅이 되었다. 그는 회수된 연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윤리적인 재생의학 연구를 위한 새로운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자신의 속죄와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그는 또한 유나의 공식적인 법적 보호자가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어느 화창한 재활병원의 정원. 유나는 다시 걷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차민준 박사가 그녀의 곁에서 인내심 있게 그녀를 돕고 있었다. 그리고 충직한 개 호두가 그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아이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차 박사는 평화로운 미소로 따뜻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유나야. 네가 그리고 호두가 그리고 너의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구한 거야. 구원을 찾은 의사, 다시 태어난 소녀,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충직한 개. 세 사람은 함께 햇살 속을 걷고 있었다. 비극은 극복되었고 정의는 실현되었으며 생명을 위한 절박한 전투 속에서 태어난 새로운 가족은 이제 그들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